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도 저희 막내 아들 김세진 군과 함께 오늘 Q&A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진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진이는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연속된 촬영으로 인해서 지금 졸음이 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제 다리에 기대서 사라져서 잘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거에 대한 답을 드려볼게요. 이응 5개 쓰시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이응님께서 주짓대로가 MMA를 할 때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특히 MMA는 하위 포지션이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주짓수는 개인적으로 제가 클로즈드 가드를 선호하거든요 라고 해주셨고, 또 주짓수 가드 포지션의 MMA 접근성을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고, 또 최문규님께서 MMA에서 주짓수는 어떤 방향으로 수련해야 하는지, 실전이나 MMA 상황에서 기주짓수, 노기 주짓수를 어떻게 수련해야 하고 장단점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쉽지 않고 또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영상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짓수를 일단 3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도복을 입고 하는 기주짓수, 그리고 도복을 벗고 하는 노기주짓수. 노기주짓수는 래쉬가드를 입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옷을 벗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의를 탈의하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격투기, MMA에서의 주짓수 3가지가 있습니다. MMA에서의 굳이 주짓수라고 안 하고 그래플링 싸움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편의상 MMA에서의 주짓수라고 할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3개가 다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아니면 안 해봤거나 운동을 제대로 안 해봤거나. 이 3개는 다 달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누가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MMA건 노기주짓수건 디테일을 살리려면 기주짓수를 해야 된다. 기주짓수를 안 해서 MMA에 있는 사람들은 MMA에 주짓수 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없다. 노기하는 사람 디테일이 없다. 제가 이 소리 들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 태릉 선수촌에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레슬러들이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레슬러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한테 가셔서, 자, 국가대표 레슬러님, 레슬링 기술이 좀 디테일이 떨어지세요. 그 디테일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도복으로 잡고 하는 유도를 하셔야 돼요. 도복 입고 유도 좀 하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진짜 쫓겨나실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대가들이 있어요. 마르셀로 가르시아, 라이언 홀, 진짜 최근에 게리 토논, 존 다나워 사단의 요새 핫한 주짓대로들, 서부의 웨스트 코스트의 에디 브라보 사단의 노기 대가들, 여러 대가들이 있는데 그 대가들 중에는 도복도 잘하고 노기도 잘하고 MMA에서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미안 마이아처럼.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기 주짓수만 하면 다 어차피 디테일이 좋아진다. 기 주짓수를 꼭 해야 다 디테일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저도 사실 운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특히 MMA 선수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주짓대로들과 스파링을 해봤습니다. 주짓대로들과 블랙벨트들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정말 다릅니다. 기에서 블랙벨트인 사람이 노기에 와서 똑같이 블랙의 실력을 기에서 하던 그대로 실력을 다 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MMA에서 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제가 블랙벨트들하고 스파링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 뭔지 아세요? 꼭 블랙이 아니더라도 브라운이나 퍼플이나 딱 스파링할 때 얘기하시는 거 있어요. 제가 노기는 사실 많이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깔고 출발하시는 주짓대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저는 하고 싶냐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노기는 정말 많이 안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힘드네요. 노기는 많이 안 해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유색벨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게 현실인데 무슨 디테일을 하려면 무조건 길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진짜 아니고요.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장단점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 체육관도 저는 기를 하진 않습니다. 기주짓수를 하지 않습니다만 기주짓수 수업은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곽태민 코치, 저희 메인 코치, 정조호 코치, 저희 주짓수 코치들이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회원님들도 즐겁게 운동을 하고 계세요. 기주짓수의 장점은 제가 지켜보니까 저도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기를 입고 어느 정도는 해본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보기에 그라운드를 주짓수를 수련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납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주짓수를 못하니까. 근데 일단 너무 재밌어 하세요. 일반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기로 했으면은 한 5분 3라운드 굴렀을 분들이 5분 10라운드씩 해버립니다. 운동을. 그러니까 롤링에 주짓수 수련의 시간 자체가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잡기가 있다 보니까 페이스가 노기 주짓수처럼 막 빠르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수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술도 더 많아요. 기술도 노기 주짓수도 기술이 당연히 알고 들어가면 많지만 기주짓수의 이 기술에는 길도 많고 기술도 많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독성이 더 강해요. 제가 보기에는. 기주짓수에 빠지신 분들은 저는 사실 당구도 칠 줄 모르는데 당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구에 빠지면 잘 때 딱 누우면 이 천장에 그 당구 뭐라 그러죠? 이게 보인다면서요. 당구대가. 그러면서 이 공이 막 가는 길들이 보이신다면서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주짓수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격투기에 그대로 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종합격투기를 안 하실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합격투기에 대한 접근성 이런 걸 물어봐 주셨잖아요. 종합격투기에 그대로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잡고 니 슬라이드 패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본인 사이에 공간이 많습니다. 잡는 거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몸으로 잡아놓으려는, 몸으로 압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잡는 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MMA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탈출하려는 사람이 좀 탈출하기가 좀 편하고요. 몸이 좀 많이 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잡아놓을 게 없는 노기 상황으로 오거나 MMA 상황으로 왔을 때 기주짓수만 하신 분들은 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잡아놓으려고 불안해하면서 어디든 잡아놓으려고 하다가 분절의 힘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체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잡아놓는 데 익숙한데 상대가 잡히지가 않으니까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자, 노기 주짓수 한번 볼게요. 노기 주짓수는 장점은 확실히 종합격투기 관점에서 봤을 때 MMA와 좀 가깝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기주짓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손가락 부상, 이런 것들은 노기 주짓수에서는 확실히 좀 덜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노기 주짓수만 하는데 다른 형태의 부상을 입을 확률은 또 당연히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주짓수에 비해서 흐름이 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페이스로 고강도의 운동이 좀 가능하고, 그립이 없다 보니까 도복 잡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약간 레슬링과 유도의 차이처럼 몸으로 그립을 잡는 게 아니라 몸으로 상대방을 제압해 놓고 잡아놓는 요령들을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배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은 기술이 확실히 일반인 분들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기술이 기주짓수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그 회원들이 좀 접근을 하거나 좀 재미를 느끼는 게 좀 어렵고요. 서미션 기술도 사실은 또
기 주짓수에 비해서는 좀 서미션을 성공시키는 게 좀 힘들죠. 기술은 똑같이 많다고 해도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좀 재미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종합격 투기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있는 그대로 일단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 노기 주짓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주짓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해도 종합격 투기에서 주짓수를 좀 쓰고 싶으시다. 노기 주짓수 무조건 많이 하셔야 돼요. 노기 주짓수는 주짓수 체육관, 저희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기 주짓수에 비해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주짓수 도장 중에서 노기 수업을 아예 안 하는 체육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MMA 선수를 꿈꾸신다면 노기 주짓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파운딩이 들어간 스파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파운딩이 허용되는 스파링을. 완전히 다릅니다. 뭐 트라이스타짐의 퍼라스아비도 많이 얘기하죠. 수많은 블랙벨트와 스파링을 해봤지만 MMA 경험이 없으면 파운딩이 들어가는 순간 화이트 벨트가 된다. 사실이에요. 파운딩이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UFC처럼 엘보우까지 들어가면 더 심해지고 예전 무기측 격투기처럼 박치기까지 들어가면 더 심해져요. 물론 가드 포지션도 밑에서 킥이 앞면을 차는 킥들이 허용되면 밑에 가드 포지션의 파워도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튼 무조건 MMA 할 거면 MMA 상황의 주짓수를 많이 해봐야 되고 거기에 가까운 노기 주짓수의 시간을 좀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밑에서 하이 포지션에서 하는 기술은 서브미션만 계속 누워서 노리는 기술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 일어나는 동작하고 연결을 해서 해주세요. 서브미션도 스윕도 다 결국은 일어나는 동작 계속 뒹굴뒹굴 하면서 서브미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서브미션과 스윕 연결 계속 하시고 일어나는 동작까지 주짓수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런 동작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불리한 포지션에서의 이스케이프 동작 많이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케이프야 뭐 주짓수에서도 원래 필요한 거니까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탑 포지션에서의 이 패스 게임, 컨트롤 게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사실은 뭐 미아오 형제나 무슨 제프 글로버처럼 골반이 유연하고 그러면은 패스를 완벽하게 한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근데 MMA 상황으로 오면은 패스 해주다가 상대가 패스 딱 그렇게 어떻게든 막을 때 파운딩 섞어주면 되니까 패스를 뭐 상대가 너무 잘해가지고 골반이 유연하고 해서 못하더라도 패스가 100%안 되더라도 계속 패스 연습을 섞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데미안 마이아가 하듯이 자카레가 하듯이 이 레슬링 훈련을 무조건 섞어주셔야 됩니다. 결국 레슬링이 없으면 현대 MMA에서의 주짓수는 상당히 빛을 많이 잃어버려요. 주짓수에서 대장이었던 호저 그레이시가 UFC에서 별 재미를 못 봤잖아요. 팀 케네디하고의 대결 예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그렇게 잘한 호저 그레이시도 하이 포지션에 가는데 팀 케네디에게 모든 그런 기술을 블락당했거든요. 그만큼 진짜 레슬링하고 융합을 해서 탑 포지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탑 잡은 다음에 가드 패스해서 상대방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 막았을 때 두 길로 나뉩니다. 하빕 누르마고 메도프처럼 좀 컨트롤하면서 파운딩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데미안 마이아처럼 바디 트라이앵글 딱 감아놓고 백 잡고 거기서 초크 노리고 점수를 딸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갈라지니까요. 레슬링 연습, 패스 연습 이런 것들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고, 하체 관절기 부분이 좀 사실 논란이 많은데 제 생각엔 무조건 할 줄 아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근데 MMA를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몰빵하시는 거는 아니고 대신에 섞어 쓰실 수 있도록 다 하실 줄 아는 게, 배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요즘에 노기 주짓수는 진짜 대회들 보시면 하체로 서미션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예전에는 사실 이 종합격투기, 우리나라 종합격투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하체 잘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오키 시냐라든지 기타오카 사토루,
그리고 예전에 뭐 후지마르 파라레스 다들 좀 왜냐면 하체를 잘 쓰려면 진짜 많이 써봐야 되는데 하체를 쓰려면 상대방에게 뭐 부상을 입힐 수밖에 없다. 그거를 참고 그냥 상관하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다 옛날 얘기고요. 요새는 뭐 하체 시대예요. 진짜 노기 주짓수는 뭐 진짜 게리 토논, 미야오 형제, 뭐 진짜 다들 하체 제프 글로버 다 하체 잘하지만 뭐 성격이 이상한 사람 다 파탄자들이 아니잖아요. 뭐 그건 다 옛날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하체 관절이 되게 중요하고 잘하셔야 되지만 몰빵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그 김훈 관장님이 제 스승님인 김훈 관장님이 미노아맨 선수하고 대결을 했을 때 사실 그 지금은 고인이 된 전두광 선수를 모셔서 훈련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늦게 갔거든요. 제가 좀 일찍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가니까 이미 김훈 관장님이 하체 방어를 하면서 훈련을 한 게 아니라 하체로 같이 전두광 선수하고 맞짱을 뜨고 있더라고요. 물론 하체는 전두광 선수가 더 잘하죠. 하지만 김훈 관장님도 블랙벨트고 뭐 하체 잘하고 하니까 전두광 선수 탭하고 김훈 관장님도 탭하고 그런 와중에 김훈 관장님 그때 무릎을 다쳤어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는 그 다친 무릎을 미노아맨이 바로 로우킥으로 차고 그러면서 KO도 당하시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체로 맞짱 뜨고 하다가 다리 다쳐서 다리에 아이스팩 대고 한참 쉬고서 자 다시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간 다음이었는데 체육관에 도착한 다음이었는데 자 이제는 좀 원래 하려는 거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김훈 관장님이 딱 풀가드나 아니면 하프가드에서 상위 포지션 차지한 상태에서 중심 뒤로 딱 깔고 전두광 선수가 오는 거 다 막으면서 파운딩 섞으면서 했거든요. 전두광 선수가 하체 관절기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걸었어요. 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파운딩이 들어갔을 때 또 하체 관절기를 주짓수 무대에서처럼 활용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또 파운딩하고 섞어서 활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서 주짓수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체육관에서도 지금 회원님들이 좀 MMA를 같이 하려는 회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 주짓수는 쓸데가 없냐 MMA에 내가 이제까지 기 주짓수를 했던 시간은 다 쓸데없는 거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빛을 발합니다. 단 어떻게 MMA의 기본이 완성이 된 다음에 빛을 발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화를 많이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고인이 된 예전 K1 챔피언이었던 앤디 욱을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앤디 욱이 처음에 K1에 왔을 때는 안면 공격이 허용되지 않는 가라데만 했다가 살짝 적응 훈련만 하고 거치고 넘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약점투성이었죠. 안면 방어가 안 되니까요. 막 피터 하츠한테도 지고 마이크 베르나르도한테도 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앤디 욱은 안 된다. 체격도 작고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라데는 안 통한다. 가라데는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진짜 피를 깎는 노력을 해서 특히 킥복싱보다도 복싱을 많이 수련을 해서 안면 쪽에 오는 펀치의 안면 방어에 대해서 앤디 욱 선수가 다 장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죠. 앤디 욱이 안면 방어를 할 줄 알게 되니까 가라데로 그동안 수련해 놓은 바디하고 다리는 완전히 앤디 욱은 강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면 방어라는 부분만 딱 진짜 극복을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가라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가라데 때문에 해놓은 강철로 만들어 놓은 바디, 다리. 그러니까 앞면만 가리고 앞으로 가서 상대의 다리를 로우킥으로 때리는 그 전술을 앤디 욱이 중심으로 써서 K1 챔피언까지 했거든요. 앤디 욱 경기 잘 보세요. 앞면이 MMA 선수들 커버링하는 것처럼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가리고 들어가요. 바디하고 앞면은 대주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상대 뒷다리를 왼손잡이니까 상대 뒷다리를
로우킥으로 막 차버리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가라데로 쌓아온 이 극진 가라데로 혹독하게 단련해온 바디와 다리의 그 맷집 그리고 정강이의 강함, 저 가라데에서 단련했던 그 로우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앤디 훅 선수가 안면 방어 이런 거 안 하고 내 가라데는 안 돼, 안 통해라고 포기했으면 이 가라데의 강함을 써먹는 일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K1에서 싸울 수 있는 기본을 딱 안면 방어는 약점을 딱 극복하고 본인이 싸울 수 있는 기본 틀을 딱 갖춰 놓으니까 그동안 싸웠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나중에는 만개를 하게 된 거죠. 기 주짓수도 마찬가지예요. 기 주짓수를 오랫동안 했더라도 그대로 쓰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일단 MMA를 하시려고 한다면 MMA에 맞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로버트 드라이스데일이라고 지금 약물 걸려가지고 UFC에서 다시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설할 때 약물 걸렸었을 거예요. 주짓수 세계 챔피언 출신인데 UFC에서도 활약을 해온 주짓수의 대가죠. 프랭크 미어나 포레스트 그리핀이나 여러 UFC 선수들의 주짓수 스승이기도 하고요. 드라이스데일이 얘기한 게 있어요. MMA 선수를 한 다음에 기 주짓수는 일주일에 딱 2번 한다. 2번 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강한 그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손에 딱 그립이 강하면 노기 주짓수나 MMA에서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그립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기주짓수만한 훈련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 내 강한 그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기 수련을 한다. 단 나머지 시간에는 노기 주짓수나 MMA 훈련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스파이더 가드나 라쏘 가드 같은 거는 MMA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버터플라이 가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서 기술을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세계 챔피언인 드라이스데일조차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시고 MMA에 맞게 훈련을 많이 하시고 MMA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 그래서 기본 틀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본인의 특기인 주짓수 도복을 입고 굴렀던 시간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주짓수에 시간을 투자 안 했던 사람은 어느 정도 기본 틀이 갖춰진 다음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주짓수에 투자를 많이 해놨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본 틀이 갖춰지잖아요. 그 다음에 테크닉적으로 되게 여러 갈래로 많이 늡니다. 그라운드에서 사람을 잡아놓는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디테일한 그라운드 게임을 나중에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절대 기주짓수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 또 고민은 하지 마시되 일단은 본인의 그 종합기억투기에 맞는 게임부터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잠깐만 세진아, 우리 세진이가 좀 누워 있어가지고 제가 제품을 못 꺼냈는데 세진이 다시 올라 제품 내려놓고 잠깐 잠들었었어요. 제가 제품 하나 갖고 올게요. 소개해드릴 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세진이도 제일 좋아하는 제품. 세진이가 뭐지? 크림 소스, 그치? 크림 소스. 세진이 이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세진이 이거 왜 좋아해요? 크림. 크림 소스라서. 그쵸? 그리고 이거 매워요, 안 매워요? 안 매워. 안 맵지? 우리 세진이 되게 잘 먹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저처럼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 근데 닭가슴살은 또 너무 퍽퍽해서 좀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진짜 그냥 크림 파스타 소스예요. 크림 파스타 소스에 닭가슴살이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맛있고 퍽퍽하지도 않아요. 너무 맛있는 제품이니까 꼭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진아? 아빠 왜 통통 두드렸어?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어서? 아빠 딱 보니까 그냥 갑자기 때리고 싶었어. 알았어. 네, 여기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